일단 이렇게 많이들 안 들어왔지. 윤세인 교수님 지도 학생들이 있네. 없나? 다 내 지도 학생이지. 잠깐만. 링크가 안 돼 있나? 왜 안 들어오지? 봤는데 왜 윤세인 교수님? 참 애매하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일단 우리도 지금 보면 출석을 잠깐 볼까? 윤모야, 너는 지금 사이버 캠퍼스로 안 들어왔네? 지금 왜 표시가 안 되지? 화면 한번 공유해 줄게. 한번 봐봐. 다시 로그인 한번 할래? 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복수가 커, 이게. 그럼 상민이 안 왔고 민범이 안 왔고 윤태, 정균이, 현지, 윤모 다시 조이긴 할 거고. 아이고. 다시 조인했어 윤모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 일단 다시 한번 출석을 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보면 찬영이. 자,
지난번에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작성하라는 게 있었는데 화면 한번 보자. 요것 좀 니네가 잘 작성해 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요거 보면 그때 지금 이번에 교수님 이제 정보보호대학 특성화 사업을 쓰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2학년들은 가능하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교수님별로 학생들 걸 받았어. 물론 이제 여기 있는 학생이 우리 지도학생들도 보낸 게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에 이제 요 틀에 맞게끔,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개인 톡으로 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써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그 전공과정 후보생들을 선별하는 거다 보니까 니네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거 보면 간단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수업들을 배우고 있고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 뭐 성적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군의 때 뭐 군대 안 갔으면 자기 미필이면 지금 안 갔으면 미필, 그 다음에 뭐 몇 년 몇 월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성적 장학금 같은 게 있으면 장학금 받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시상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좀 작성해서 오늘 백석톡이나 카카오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중으로 좀 꼭 보내. 이걸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장학금하고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원해 주려. 물론 이제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가능한 30명을 지금 우리 정보부 30명을 선발할 건데 그 중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내가 지도하는 여러분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좀 바란다고. 자, 잠깐만 윤서희 교수님 학생들도 오면 같이 설명을 해야겠다. 지금 이제 윤서희 교수님 학생들 다 온 건가요? 윤서희 교수님 학생들은 우리 채팅방에다 학번 이름을 좀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녹화해가지고 윤서희 교수님한테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자, 이제 지금 어떤 얘기 했냐면, 이제 지금 윤서희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이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사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아, 이 6년 동안 그 키사에서 4억 5천만 원씩, 그 학교에서 9천만 원씩 투입을 돼서 한 5억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이제 대상은 이제 우리 지금 전공 2학년들 지금 커리어 개발을 듣는 학생들 중에 30명을 선발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윤소영 교수님 지도학생과 이제 교수님 지도하는 학생,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선발 과정이 또 진행이 될 건데, 그 여러분들이 선발이 되면 혜택이 많이 있다. 어, 뭐냐면 이제 장학금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 행사들 참여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인턴십 관련된 많은 혜택들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서인 교수님 지도학생하고 내 지도학생들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안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서인 교수님 지도학생들은 윤서인 교수님한테 백석톡이나 개인톡으로 요 내용들을 좀 작성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 명단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이름 여자면 여자, 그다음에 이제 군대 관련된 거,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으면 뭐 군대 갔다 온 날짜하고 그다음에 입학년도를 쓰면 돼요. 대부분 이제 여학생들은 여학생하고 뭐 가로 열고 2020년 뭐 3월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어학 관련된 점수가 있으면 어학 점수, 그리고 수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작성을 좀 자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양성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야 이게 좀 선발을 했다라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들을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내 지도학생들은 백석톡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거를 좀 작성해서 나한테 꼭 보내주고, 윤서희 교수님 지도 학생들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이름, 그다음에 입학년도, 군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학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주요 뭐 수업이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작성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되면 여기 선발된 학생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조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 커리큘럼상 보면 어디 갔냐? 메일. 아이고구나. 커리큘럼상 보면 지금 8주차 기업 분석하고 희망 기업에 대한 것들을 방송으로 뭐 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유튜브 링크는 내가 여러분도 아마 백석톡에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대화창에다 올려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요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수업 끝나면 보도록 하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그래도 지금 합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몇 가지 진로에 대한 것들, 뭐 지난주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가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 뭐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을 진행했던 것 같고, 이것도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혹시 내가 우리 학생들은 내가 걸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안 돼 있으면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좀 내가 몇 가지 예전에 이제 그 제주에 있는 이제 그 보안 영재 과정에서 내가 특강했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그리고 블록체인이하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 지금 예비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전공 설명회 때 아마 여러분들 졸업한 선배들이 함께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 다니고 있는 이제 윤필아 선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보안팀에 있는 김태양 졸업생,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기 김정은 졸업생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한 사회에서 한 뭐 한 8년 이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보안 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해서 아, 그래서 나름 이제 남들이 봐도 괜찮은 회사들 다니면서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하고 함께 교류하기 위한 과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전공 설명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참석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거는 아이고 잠깐만 이 화면이 응? 잘 보이죠? 이제 인문학으로 배우는 블록체인 기술 보여요? 잘 보이나? 네, 보입니다. 그럼 요거 간략하게 한 교수님이 한 그래도 특강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왜 이제 인문학으로 왜 우리가 맨날 인문학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것 자체가 세상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인문학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갖고 책도 많이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를 대상으로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건지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부분을 이제 인문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인류가 지금 이런 뭐 호모 사피엔스로 가면서 요즘 또 여러 가지 용어들로 막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컴퓨터나 어떤 IT 장비들을 통해서 뭔가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쭉 발전되어 오면서 지금 어떻게 진화가 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건지. 자, 왜냐하면 이제 세상적인 어떤 살아가는 방법들은 똑같은 것 같아. 제일 첫 번째는 먹고 그다음에 입고 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를 좀 더 편하고 어떻게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이다. 이걸 기반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IT나 뭐 4차 산업혁명에서 하고 있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취미나 여행 이런 것들로 이제 산업군들이 막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먹는 거조차도 어려운데 뭐 여행이고 취미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취미나 여행으로 넘어간다. 그럼 취미나 여행으로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지는 여러 가지 막 그런 사회학적인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 가야 될 그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된 연결 사회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실인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호모사피엔스, 아까 호모사피엔스라고 했는데 호모사피엔스라는 용어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인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4차 산업혁명까지 오기를 한번 보자고요. 농업혁명, 정말 이 당시에는 원주민 시대에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수렵화 활동을 통해서 막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막 뭔가 뭐 어떤 사냥할 때 뭐 쉽게 사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가축을 사육하게 되고, 또 사육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체계적인 어떤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에 대한 어떤 혁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먹어야 되는 게, 그러면 이런 작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거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수님도 어렸을 때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운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서 뭐 소가 하던 일들을 이제 이 기계가 대신하면서 생산량이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 최근에는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농약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뭔가 의식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산업으로 바뀌어갔다.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시대, 지금 뭐 5G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것들이 어디까지 진화시켜 갈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일반에서 얘기하는 게 6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6차 산업혁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업 쪽에서 1차, 2차, 3차를 뭐 곱하면 아니면 다 더하면 6이 나오기 때문에 6차 산업혁명을 해서 농촌에 있는 거를 스마트팜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기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유통을 어떤 IT 베이스로 하는 것들을 6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또 용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IoT 뭐 인공지능 지능화로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전부 다 이런 걸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상의 세계, 이제 VR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도 원래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런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 공간, 요즘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직접 아바타를 만들어서 어떤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하고, 이제 어떤 실제 물리적으로 만나던 오프라인의 세상보다는 가상의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거나 하는 그런 쪽에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보부를 전공하고는 있지만 VR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안 쪽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면 될까? 그러면 우리가 보안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이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접속한 아바타든 접속한 사람의 정말 그 사용자 인지에 대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안의 그런 새로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있는 기술들을 갖다가 최대한 쓰려고 할 거고,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고 커피숍을 가고 하면 뭐를 해요? 커피를 마시거나 뭐 하면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불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상 공간에 만나면 그 안에서 뭔가 지불할 수 있는 페이먼트 기능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증과 지불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블록체인 뭐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만 알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 DID라는 기반의 어떤 사용자 인증과 핀테크를 통한 지불까지,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건데, 정말 그 사람이 그 사용자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지불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까지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도 지금 링크 플러스에서 블록체인 과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정보부 특성화대학도 블록체인에 대한 특화 과정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이 30명에 대한 학생들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특화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 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DNA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AI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블록체인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장부들이 관리된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거조차도 수업 듣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이 줌을 타고 들어온 것조차도 출석으로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이 과정도 내가 녹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록이 위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조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계속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쓰인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던 것들이 최근에는 분산시켜서 하는 이런 기술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어떤 환경들이 좀 더 고도화되면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를 알고 이쪽 관련된 분야에 공부를 하고, 관련된 프로그래밍이 뭐가 있나, 그리고 관련된 보안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금융에 대한 혁명들이 지금 오고 있다. 뭐 여러분들 요즘 은행에 뭐 가는 경우 거의 없죠. 스마트폰 뱅킹을 다 하고 있고, 또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것들로 다 지불이 된다. 동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 없어요.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이 올 세상이라고 교수님은 보고 있어요. 특히 또 블록체인이 오게 되면, 해외 뭐 여행들 가봤을 거면 환전하는 게 귀찮잖아요. 근데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든 바로 그냥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세상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모바일 쇼핑 요즘 뭐 쿠팡, 뭐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막 로켓 배송 같은 것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을 통해서 쇼핑이 정말 편리하게끔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들 또 어떻게 되냐면, 배달 서비스가 잘 되니까 내가 주문을 해놓으면 바로 물건을 내가 직접 마켓에 안 가도, 시장에 안 가도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할 거예요. 뭐 1인 뉴 미디어, 요즘은 뭐 대중 방송을 보는 경우보다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게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지식 산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징들을 쭉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가 60억 정도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때요? 휴대폰으로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카오톡.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많이 쓸 거고, 왜냐하면 문자 주고받고 하는 게 문자보다는 카톡이 훨씬 메신저가 편하니까. 또 사람들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 페이지, 그 다음에 또 뭐 트위터, 뭐 요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공유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아, 이런 걸 하면 참 세상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뭔가 서비스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뭘 나가야 되면 서비스 플러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과거 교수님이 삼성전자 2006년도에 갔었는데 이때 노키아라는 회사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회사였어요. 지금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모든 세계의 휴대폰 시장을, 그러니까 휴대폰이 아니라 휴대폰이긴 하죠. 휴대폰 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던 엄청난 회사인데 스마트폰에 대한 변화를 대응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걸로 갔어요. 지금 닌텐도, 파나소닉, 소닉, 모토로라, 여러분들 이게 정말 2000년대 한 10년까지 그 사이에 엄청났던 회사들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기업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전부 다 뭐 하는 것들이 IT 베이스의 포노사피엔스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장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지금 대중의 매체를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신문이나 뭐 라디오 같은 걸 했는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유튜브, 아프리카 TV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개인 방송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한번 생각해 봐. 아까 인문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결국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는 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정말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추구하는 걸 어떻게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유명한 유튜버인데 하여튼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때 유튜버 한 명이 어마어마한 걸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뭐 게임 롤 같은 경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모여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하는 중계 수수료만큼 엄청난 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거만큼 이제 컨텐츠에 대한 시장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요즘 이제 컨텐츠에 또 뜨는 것들이 뭐예요? 웹툰 같은 거, 만화 같은 어떤 웹툰을 통해서 어떤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고 엄청나게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넷플릭스가 좋은 건 뭐예요? 좀 코로나 시국에 더 맞아 떨어졌죠.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넷플릭스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뭐 밀렸던 드라마들을 한꺼번에 다 본다든지 영화를 막 본다든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또 거기에 맞게끔 AI 빅데이터 기능을 써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면서 그 고객에 맞는 정보를 막 찾아서 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뭐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 미래를 좀 예측하면서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도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 뭐 컨텐츠, 근데 무조건 유튜브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컨텐츠가 어때요? 좀 참신하면서 진실성 있게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한다. 근데 요즘 이제 너무 거짓된 정보들도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진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우리 보안 쪽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막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아마존도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가지고 이제 해요. 뭐 챗봇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요즘 자 이게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상담사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상담사들이 갈 곳이 없어요. 왜? AI로 기본적인 음성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답장을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럼 실시간 대화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인공지능, 그래도 우리가 정보보호 전공이긴 하지만 요즘 정보보안 솔루션도 전부 다 지능화로 다 바뀌어가요. 보안 장비들도. 그러면 뭐 빅데이터, AI 관련된 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깊은 지식 플러스 이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관련된 거를 알아야지, 그걸로 뭐 안 하고는 사업이 우리가 이 전공에서도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뭐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스마트 파마 같은 게 이제 파마면 농사 짓는 건데 굳이 옛날에 막 논이나 밭에서 했는데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건물을 멋있게 줘가지고 건물 안에서 무조건 365일 과일이고 뭐 채소고 만들어내는 시대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트렌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 준피자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뭐가 또
좋았냐면 지금 피자들은 배달하면 식을 좀 올 때쯤이면 식잖아요. 근데 피자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오븐에서 갓 딱 꺼냈을 때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여기 차를 보게 되면 얘네가 하는 서비스가 뭐냐면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거기서 피자를 구우면서 도착할 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맛있는 따뜻한 피자가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달 서비스를 해 가지고 이런 킬러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금만 '아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걸 고민해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보부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걸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을 한다. 이거는 뭐 옛날 자료인데 최근에도 그래도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막 지금 장난 아니죠. 이때만 해도 뭐 한 600만 원,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뭐 8천만 원, 뭐 7천만 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왜 가치가 급상승을 할까? 그거는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했을 때 나중에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 요즘 보니까 이런 암호화폐 쪽에 막 투자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도 한 4년 전부터 이걸 하다가 정말 음 엄청나게 돈도 많이 잃어보고 막 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이게 투기가 되면 안 되고 정말 공부를 해서 '아 비트코인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앞으로 가치가 있나? 아 이더리움 플랫폼은 정말 어떻게 세상에 변화를 주고 있을까? 리플이라는 플랫폼은 어떻게 할까?' 어떤 코인에 대한 투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보부 전공 학생들이니까 이 각각의 플랫폼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실생활에 적용이 될 건가? 아 그러면 그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야 이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뜰 거야.'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의 개념들이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건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큰일 나요, 교수님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는 정말 할 수 있는 자기 여윳돈으로만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런 어떤 미디어 마켓이나 디지털 플랫폼 킬러 콘텐츠에 대한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누구나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런 어떤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1인 창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시대적으로 빨리 가는 걸 빨리 예측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원하는 삶 그다음에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다. 근데 뭔가 진취적으로 안 하고 하면 도태되는 순간 아까 보세요.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기본 적인 것들을 다 대체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래도 IT 쪽에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고 우리는 좀 더 안전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게 필요해요. 또 왓슨 같은 경우도 지금 의료 쪽에 스마트 뭐 헬스케어부터 해 가지고 자 의사들이 차트나 이런 MRI 것들을 보고 막 영상 분석을 하는데 좀 오탐이 있대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왓슨은 학습을 AI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근데 인간은 어때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능화시켜서 가는 서비스들로 바뀌어 간다. 여기 보면 이런 시총 상위들이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다.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어떤 게 또 세상을 바꿀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포노사피엔스로 성공한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포노사피엔스를 위한 시장 마켓이 워낙 거기는 뭐 인구가 뭐 15억, 20억 가까이 되니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요즘은 로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괜찮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전 세계 오픈해서 인터넷에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많은 걸 여러분들이 좀 열정을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지금 이런 쪽에 젊은 학생들이 밤을 새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정보부 학생들이 이런 어떤 열정을 갖고 뭔가 회사에 가서도 뭔가 만들어내고 하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뭐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폰업사피엔스 시대는 이제 이슈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은 뭐냐 사용자에게 맞는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또 이제 IoT 기반으로 가니까 모든 사물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대표적인 게 교수님 아파트에 최근에 이제 가요라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출입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니까 막 불편했어. 근데 거기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휴대폰 인증을 하게 되면 내가 문 앞에 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되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IoT하고 이렇게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생활에서 집에 뭐 들어오고 집에든 아니면 대중 뭐 어떤 퍼블릭 공간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다 봤을 때 이건 불편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가 뭔가 조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요즘 다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의 어떤 개념의 플랫폼 사업들을 하고 있다.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런 에코시스템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공유의 경제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요즘 뭐 보면 이제 뭐 공유 오피스부터 해가지고 교수님이 저번에 깜짝 놀란 게 요즘 이제 그 블록체인 쪽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 만나러 갔어요. 강남하고 뭐 을지로 쪽에 갔는데 어, 보니까 공유 오피스를 쓰더라고. 이제 옛날에는 각각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막 했는데 공유의 오피스를 그냥 월세처럼 내면 거기에 있는 모든 편의 장비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 뭐 공유 카,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새롭게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핵심 기술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 자동차요,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완전 그 지능형 어떤 자동차가 되면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되면 해요.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문제적인 게 기술적인 것보다도 법적인 어떤 규제들, 예를 들면 완전 자율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나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조사가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통신해 주고 있는 통신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쌍방과실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럼 또 예를 들면 우리가 AI로 했을 때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요 예가 좀 끔찍하긴 한데, 내가 차량을 타고 있어. 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고장이 났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고, 근데 내 앞에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사람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AI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둬가지고 어떤 판단점을 갖고 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AI는 우리가 프로그램 한 대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능형 자동차로 갔을 때도 그런 다양한 어떤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제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안전한 세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일단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인프라 구조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프라 구조를 우리가 일반적 백엔드라고 하잖아요. 이제 백엔드 단에서 서버 관리나 어떤 시스템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쪽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프론트엔드 쪽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 응용 쪽의 어떤 개발자나 뭐 보안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로를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빅데이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지능형으로 가고 있다. 자, 드론 사업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농약만 주고 있고 배송인데 이제 앞으로 봐야 돼. 요즘 라이더를 통해서 뭐 음식 배달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야? 라이더도 없어질 거야. 몇 년 후에는 다 알아서 드론이 그냥 목적지까지 음식 배달이고 뭐고 할 거란 말이에요. 라이더보다도 더 편하다. 그럼 이제 앞으로 세상은 지금은 지상에서 다니는 것들이 이제 스페이스 공간으로 간다고 보는데요. 스페이스 공간은 어때요? 뭐 장애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법으로 항공법에 의해서 몇 미터까지 막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규제적으로 풀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지금 보세요. 드론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택시 뭐 그래서 이런 드론 택시들이 또 나오고 막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쪽에 드론이 응용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 보면 노동자가 이제 많이 없어진다. 무서운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잡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IT 쪽에 있고 보안 쪽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게 뭘까? 단순한 어떤 노동 집약적인 것들은 전부 다 AI하고 로봇이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개발자로 성장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도 힘든 게 된다.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는 정보 보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하여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나중에 또 기회 되고 교수님 수업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블록체인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부 특성화나 하면 그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진행형 과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링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또 교수님이 이제 해외 취업 쪽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외 취업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는 별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또 교수님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해외 취업 그 예비자 과정들을 좀 모집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담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께 뭐 카톡 보내고 됐을 거예요. 나도 어제 우리 기도학생들한테 보냈는데 저 요거 다시 한번 내가 올려주면 우리 백석톡에 지금 안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석톡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어제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가 막 한 건데 여기 아마 가서 그래서 해외 취업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일본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글로벌하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집에만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세상에 나가서 알바도 해보고 해외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 취업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는 과정에 그래도 여기 보면 한 8개월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일본어는 어느 정도 다 잘해요.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본에 그리고 취업은 거의 95 희망하면 거의 100%다 돼요. 이제 5% 정도 안 되는 거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거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고 거의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다 취업이 된다. 근데 교수님은 일본 가서 평생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젊잖아요. 20대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로 가면 나는 이런 거 꼭 해. 해가지고 정말 글로벌하게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경험은 여러분들 교수님도 이제 50인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막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막 경험을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매번 성공할 수도 없어요. 실패도 해요. 열심히 했지만.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경험이 쌓이고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도전적으로 살아야 되고 요즘 좀 교수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귀하게 크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걸 좀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많은 경험, 특히 이제 해외나 이런 곳에 나가서 어려운 상황을도 한번 경험해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경력도 쌓고 또 글로벌하게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어, 한국어, IT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영어까지 잘해. 이런 인재는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자 과정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융합학부에 글로벌 IT 전공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정보부 전공 학생들은 뭐 굳이 혁신융합학부 안 해도 되지만 그걸 해서 같이 일본어 공부도 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정말 더 좋은 기회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다. 지금도 뭐 좋은 회사에 많이 취업이 되는데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국내 취업도 중요하지만 해외 취업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을 쌓아서 영어까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실리콘밸리 아니면 싱가포르, 앞으로 싱가포르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갈 때 영어, 일어
IT, 한국어까지 잘한다 하면 나는 그런 회사에서는 분명히 뽑을 거라는. 그리고 이런 글로벌 경험을 해보고 인턴십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대기업들이 인턴십 많이 받지도 않고 그런 경험한 사람들 많이 뽑으려고 해요. 하면 인턴십보다도 내가 이런 회사에 가서 경력을 쌓는 게 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장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은 뭐 합반 윤서인 교수님이 좀 일정이 있으셔서 같이 합반했는데 어차피 저희 정보부 학생들이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했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쭉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 우리 정보부 특성화대학 사업 그 제안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상자가 되려면 아까 쓰라는 거 교수님별로 작성해서 카톡이나 백석톡으로 보내가지고 또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고생들 많았고 혹시 뭐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어요? 자, 없으면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